제일 좋은 건 자유로움이죠. 뭐 1년 연봉을 뭐 한 번에 다 벌 때도 될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를 진취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얼마 버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무사에 대한 정보를 좀 깊게 파헤쳐 보기 위해서 신동명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했고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뭐 기획이라든가 인사, 교육 파트 담당을 했었고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노무사가 되면 뭐가 좋은지 한번 잘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노무사님 먼저 노무사가 되면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렇게 바로 노무사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로스쿨로 진학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대부분은 취업을 하건, 그 다음에 노무사로 활동하는 두 가지 큰 패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크게 보면 공기업 또는 이제 민간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뭐 채용 공고를 보고 노무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뭐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뭐 노무팀이라든가 인사팀이라든가 그런 데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취업을 곧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경로로는 어쨌든 노무사를 합격을 하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개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노무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알고 노무사에 도전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노무사를 합격을 하고 실무 역량을 쌓은 다음에 기업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사를 합격을 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노무사 생활을 좀 하고 끝까지 노무사로 좀 남으시는 게 길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노무사님께서도 직장 생활을 조금 먼저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노무사라는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적성에 맞지 않고 퍼포먼스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거의 8년을 했는데 그동안 최종 직급이 사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그동안 굉장히 이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에 적응을 못했던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노무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결혼도 했고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노무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사가 많잖아요. 뭐 법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노무사를 선택한 이유는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겠지만 제가 걸어왔던 제 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 그래서 제가 뭐 인사 업무도 해봤고 학교도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시험 과목을 이렇게 리뷰했을 때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어요. 회사에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뭔지 모르게 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 쪽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와 유관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노무사가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시계에 맞춰서 제 삶을 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 평생을 사는데 왜 그 시간을 맞춰서 살아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노무사를 선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성이라든가 합격 가능성을 보고 노무사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어떤 카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카드에
와이프랑 이제 아주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에 어떤 카드를 썼는데 제 목표를, 장기 목표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노무사와 전혀 무관한 일을 할 텐데, 50대면은 50세에는 제가 인사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거로 결국은 가는 것 같아요. 네. 길게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직접 하고 계신 지도 업력도 꽤 되셨잖아요. 네. 어떤 게 이 직업을 좀 매력이라고 느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제가 노무사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자유로움이죠. 사실 출퇴근 고민은 없거든요. 자유로운 거죠.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직장인과 가장 큰 구별이 되는 거고, 제 주변의 노무사님들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거죠. 자유로움.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또 올해는 여행을 못 갔지만,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노무사란 직업은 핸드폰을 켜둬야 됩니다. 직장인과 좀 다르게 언제든 시차가 안 맞더라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유롭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인생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직장인은 50살, 60살 또는 뭐 중간에 이직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노무사를 합격하고 길게 보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건지는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내가 80까지 일을 하겠다 그러면 남들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80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격사와 비교를 좀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세무사나 법무사에 비해서 업무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쁜 말로 하면 정해진 분야가 좀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없는 곳은 없거든요. 그럼 사람이 있다면 노무사는 꼭 노동법만이 아니고요. 뭐 HR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분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되게 좋고요. 여러 가지 일을 진취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노무법인은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또는 다른 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적습니다. 시작을 할 때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도 하고, 네. 또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직원을 곧바로 채용을 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성상 투자 비용이 좀 적은 매력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즐거웠다. 내가 이게 노무사가 아니면 해볼 수가 없었겠다. 보람찼다. 뭐 이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근로자분이 월급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주 분인데 근로자분이 사실은 되게 이상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 때 네. 저희가 역할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렸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적인 보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아시겠지만 뭐 직업인이다 보니 네. 뭐 일을 하다가 뭐 컨설팅을 했는데 굉장히 큰 돈의 컨설팅을 수주를 해서 남들이 말하는 뭐 1년 연봉을 뭐 한 번에 다 벌 때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람차다고 볼 수 있죠. 한 것만큼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개념이니까 네. 그럴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은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네.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보상받지 못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네. 소위 말해서 이거 회사만 좋은 일이지 나는 좋은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죠. 네. 근데 노무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그 대가는 온전히 저한테 받는 거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제가 뭐 1년, 한 달 동안 일을 안 했다. 네. 그럼 수입은 극단적으로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직업의 장점은. 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반대로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나한테 그 짐이나 부담이 더 클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노무사로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운영하는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돈이냐, 가치냐라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 거고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시는 저희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걸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일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니까 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분들 중에서는 노동계 쪽 일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쪽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좀 포기해야 되는 분이 되게 많고요. 또 반대로 회사 일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 일은 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니고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처음에 좀 제 균형을 잡을 때 좀 고민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직원분이 와서 본인이 해고를 당했다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아서 그분한테 못 받았던 임금도 받게 해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제 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겼어요. 그랬을 때 나의 직업은 뭘까? 근데 이거는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알아도 또는 완전히 거짓말이 아닌 한은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사임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직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웠죠. 또 회사 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는 회사의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경영자의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노동법이 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설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잘 설득이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정말 화가 나고, 또 소위 말해서 막 나쁜 사장님, 악덕 사장님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법에 맞게 운영을 시켜드려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약간 힘든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경험에 쌓아가면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향도 다르고 어려운 점도 좀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버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컨설팅 업무를 좀 잘 받아서 하면은 한 번에 1년 연봉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노무사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무사처럼 기장 같은 걸로 해서 저희는 표현을 이제 자문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회원사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매월 계약을 맺고 한 달에 뭐 얼마를 받고 그분들한테 이제 아무 때나 자문, 법률 자문을 하고 미팅을 요청하시면 미팅을 가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출근이 사실 좀 불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일이 그런 쪽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문사가 예를 들어서 한 자문사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저희한테 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50개가 된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빨리 자리 잡는 데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기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왜냐하면 0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경쟁 노무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로스쿨에서 또 노동법을 전공하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수요가 늘고 있어서 자문 수요는 좀 꾸준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뭐 산재 사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그걸 대리하는 사건이라든가 노동부에서 뭐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회사가 저희한테 저희랑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사건이라고 그래서 뭐 해고 사건을 해서 그거를 해서 뭐 착수금, 뭐 성공보수로 해서 뭐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착수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성공보수를 받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문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유지하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사건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집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산재 사건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산재 사건 같은 경우는 한 건 하면 뭐 2, 3천만 원도 수익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10건 한다 그러면 뭐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노무사는 뭐 사건을 다 하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드리고 취업규칙을 만들어드리는 소규모 컨설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에 뭐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체적인 HR 시스템을 설계해드리는 컨설팅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기간은 되게 길겠지만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수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참여해 주시면 건당 얼마를 주시겠다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징계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하는데 수당을 주겠다 뭐 저도 그런 위원회 몇 가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문사 수입, 사건 수입, 컨설팅 수입, 기타 해서 이렇게 수입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뭐 사무실 운영 비용이랑 직원들의 뭐 인건비 제하고 수익이 되는 거고요. 단점도 좀 말씀을 드리면 노무법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 회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없어요. 복리후생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퇴직금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제 퇴직금이 사실 없는 거죠. 제가 만들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 수준의 연봉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 정도의 수익을 대기업 다니시는 분보다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익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편차가 심해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직업 만족도를 점수를 매긴다면 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좀 주시고 싶은지 궁금해요. 이것도 뭐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이요? 네. 이유는 있어요. 저는 조직 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는 면에서 좀 만족도가 좋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사 주변에 있는 노무사님들 얘기를 좀 드려보면 노무사님들은 전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나쁘신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열정이 조금 떨어진다. 이제 이래서 고민들을 하시지 노무사 직업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무사님께서 너무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거나 궁금하신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노무사라는 직업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느낀 게 실제로 노무사님께서는 유튜브 채널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도 하고 여러 강의나 아니면 도서도 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도서를 또 네네네. 하나 내셨다고 하는데 홍보 타임입니다. 네. 책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 유튜브 아빠는 노무사 TV를 이제 2020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유명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강의를 듣거나 제 책을 보거나 또는 이런 일을 하시는 근로자나 사업주분들이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지 제가 유튜브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진 컨텐츠는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2018년부터 개인 사업주 및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임금 인사 노무라는 책을 2018년부터 계속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2월엔 또 2021년 내용이 좀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특히나 조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뭐 인사 담당자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빠는 노무사 TV랑 또 노무사님의 새로 나오는 도서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점점 노동에 관한 이슈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노동자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사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도 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노무사님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노무사에 대해서 좀 생생한 경험, 또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빠는 노무사 TV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노무사 너무 매력적이다, 나 노무사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대에듀 공익 노무사 강의가 있습니다. 저희 노무사님처럼 훌륭한 노무사님들, 강사님들이 좋은 강의를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OT나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희 시대에듀 노무사 강의와 함께 노무사 도전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뵙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